네, 안녕하세요. 이광현 한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좀 생소한 질병이긴 하지만 담적이라는 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담적이라는 병은 한방적인 고유한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게 되면은 이 담적병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기능성 소화장애, 위12장 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런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들의 통계를 보게 되면은 거의 1년에 300만 명 이상이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담적병이라는 말이 일반인들에게는 제가 생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의학에서 담적병은 소화기 질환을 모두 합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담은 우리 몸에 기혈순환이 잘 되지 못해서 생기는 비생리적인 물질이고 적은 이러한 물질들이 쌓인다라는 의미입니다. 담적병은 위와 장에서 소화되지 못하고 남은 음식들이 부패하면서 가스나 독소를 생성해서 위와 장 질환을 유발하는 질병이죠. 이로 인해 가지고 복부가 굉장히 팽만해지고 또 위와 장을 이렇게 만져보면 딱딱하고 굳어 있고 흔히들 복부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담적병은 복부를 눌러보면 딱딱하고 통증이 있고요.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위장 기능도 당연히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이것을 현대적인 병명으로 한번 풀어본다면요, 역류성 식도염이나 급성위염, 만성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과민성 대장증후군, 변비, 또 장상피, 화생 이런 것들이 흔히들 담적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담적병의 원인은 아주 다양한 원인에 의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소에 스트레스가 많으면서 과식을 하고 음식을 급하게 먹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식사 후에 바로 눕거나 소화가 되지 않는 자세로 장시간 누워 있는 경우나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경우, 두 번째는 폭음과 폭식 같은 잘못된 식습관, 세 번째는 식사도 지방이 많고 기름진 고기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경우에, 그리고 과도한 음주와 탄산 음료를 많이 드시는 경우, 소화가 잘 안 되는 딱딱한 음식을 많이 먹고 자극적이고 달고 짠 음식, 밀가루나 과도한 탄수화물과 유제품 섭취, 운동 부족 등이 이런 담적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이런 습관은 음식물이 소화되지 않고 위와 장에서 음식물이 소화되지 못하고 노폐물로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노폐물은 독소를 생성하죠. 대개 이제 이런 것들이 위와 장의 점막을 손상시키고 또 복부를 굳게 만들고 배가 딱딱해지고 단단하게 부어오르면서 또 통증 같은 것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담적으로 인해서 생기는 독소들이 혈액에 스며들어 가지고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담적병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소화가 안 되고 식욕도 떨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체중이 늘기도 하지만 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은 양의 식사에도 배가 부르고요. 속쓰림이나 헛배 가스, 트림이나 방귀 같은 것도 잘 나고 구역감이나 메스꺼움, 위산이 역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목에서 이상한 이물감 같은 것들이 느껴지기도 하고, 명치와 배꼽 사이를 만져보면은 굉장히 그 팽만한 느낌이 있고 통증이 있을 수 있고, 배에서 꼬르륵꼬르륵한 소리가 잘 나기도 하고, 구취나 변비, 설사 같은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장시간 진행이 되면은 우울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신신경이 안정이 안 되면서 만성적으로 피로하고 염증 같은 것들이 잘 발생이 되고 전신의 통증, 그리고 옆구리, 허리 이런 데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안면은 창백해지고 두통이 생길 수 있으면서 뒷머리가 굉장히 뻑뻑하고 그 다음에 어깨 같은 것들이 잘 결리죠. 불면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불안증이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함이 생기고, 그리고 눈이 침침하면서 다크서클 같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담적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식사의 패턴을 잘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데, 일정한 양의 식사를 일정한 시간에 하는 것이 좋고, 한꺼번에 과식하거나 급하지 않게 천천히 식사를 약 한 30분 정도 여유를 가지고 긴장하지 않고 스트레스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꼭꼭 씹으면서 천천히 드시는 식사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짠 음식을 드시는 것보다 따뜻한 음식을 드시고, 기름진 음식, 그 다음에 딱딱한 음식은 피하시고, 배를 굉장히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흡연, 음주 같은 것들은 위와 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절제된 생활 습관을 가져가는 것도 좋고요. 체질에 따라서 한약을 처방하기도 하고, 뭐 침치료나 뜸이나 부항, 뭐 테이핑, 그 다음에 추나요법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담적병은 개인마다 증상과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한의사와 상담해서 개인 맞춤형 관리와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담적병의 합병증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담적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치료하지 않게 되면 우리 몸속에 노폐물이나 독소가 굉장히 많이 쌓여가지고 역류성 식도염부터 시작해가지고 만성위염, 위축성위염, 뭐 장상피화생, 뭐 만성 십이지장 궤양,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 변비, 위암, 대장암 이런 것으로도 발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담적으로 생기는 독소들이 혈액에 스며들어 가지고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피부 노화가 굉장히 빨리 옵니다. 그리고 머리도 아프고 뒷목도 뻐근하고 어깨가 결리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치매나 중풍, 암, 여러 가지 성인병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당뇨나 고혈압, 동맥경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이런 담적 해소를 위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체하면은 한방 응급 처치 방법으로 사관을 터준다라고 했는데요. 이 사관을 지압하거나 침을 놓는 것이 담적 치료의 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기운이 들어오고 나가는 네 개의 관문이라는 뜻인데요. 이 손에 있는 합곡이라는 경혈과 발에 있는 태충을 가리킵니다. 위인체의 위아래 관문을 터주기만 하면은 전신의 모든 기운이 순조롭게 통하면서 우리 몸의 중앙에 있는 비위, 그러니까 소화기 기능이 자연히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이런 기능이 좋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합곡과 태충을 지압을 하게 되면 위와 장의 연동 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져 가지고 소화가 잘 됩니다. 합곡은 엄지와 두 번째 손가락을 붙였을 때 합쳐진 부위의 끝이고요. 태충은 엄지와 두 번째 발가락을 붙였을 때 합쳐진 부위 끝에서 발등 쪽으로 3cm 되는 경혈인데요. 이것을 지압을 해주게 되면 위와 장의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면서 소화가 촉진되죠. 그리고 배꼽이 5cm 되는 부위가 중脘이라는 경혈인데 해부학적으로 위장의 가운데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 부위를 지압을 해주고 뜸을 떠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좋은데, 그것은 이 장의 운동 주행 방향이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은 뭐 담적병뿐만 아니라 또 소화불량뿐만 아니라 또 체기뿐만 아니라 해부학적으로 문제가 없이 발생하는 복통이나 변비, 설사,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런 질환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담적병은 항상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서 운동하라고 하면 부담스럽죠. 우리의 위와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가 차갑게 되면은 위와 장의 연동 운동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헛배가 부르고 가스가 차고 더부룩함 같은 것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복부는 항상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이 담적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렇게 담적병이 있을 때 민간요법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은 여러분들 생강차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과일이나 찬 음식을 먹고 소화가 안 됐을 때 우리가 생강차를 많이 먹죠. 그렇게 되면은 위와 장의 운동이 잘 되면서 체기나 또 불편함 같은 것들이 많이 사라지는데, 이 생강은 옛날부터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위를 건강하게 하는 좋은 식품이었습니다. 그것은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 성분 때문인데, 이 진저롤 성분 자체가 위의 운동을 촉진시켜주고 위액 분비를 잘 이렇게 활성화시켜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담적이나 소화불량, 식욕부진이 있다면 생강차를 식후에 하루에 한 3번 정도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매실차를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매실이 위장장애 좋은 것은 다 알고 계시죠? 매실은 위장과 십이지장의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체기나 소화불량을 개선시켜주고 장을 깨끗하게 하는 정장작용이 있기 때문에 배탈로 인한 복통과 설사에도 좋습니다. 또 매실에는 구연산과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에 음료수처럼 꾸준하게 마시게 되면 소화와 피로회복,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담적병을 없애는 한방 처방으로는 향사육군자탕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 향사육군자탕은요, 담적뿐만 아니라 평소에 소화가 안 되거나 또 체기가 있다거나 위염이나 위궤양 또 소화불량 이런 데 가장 흔하게 처방하는 약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향부자, 그리고 인체에 기를 더해주는 사군자탕의 재료인 인삼, 백출, 복령, 감초, 또 이와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백두구, 사인, 목향, 후박, 그리고 정체된 기순환을 잘 되게 해주는 진피, 그리고 비생리적인 담을 없애주는 반화로 구성되어 있는 처방이 향사육군자탕입니다. 이렇게 담적병이 있는 경우에 향사육군자탕을 잘 활용을 해보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담적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